지금 이제 전전하지 뭐 지문을 찍든 이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저한테 이제 왔던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거기가 파각을 하던 데인데 여기는 이제 뭐 치과예요, 치과. 그러면 예약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19시에 끝나는데 저녁 7시에 끝나는데 직원들의 타각은 7시 반, 8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돼 있다. 끝난 지가 저인데 이 사람이 진료가 끝난 지가 언젠가를 봤더니 19시면 끝났어요. 그 타각과 하는 시간들이 30분, 1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게 의사 담당자가. 되게 엄청 큰 치과야. 그래서 이제 뭐 금액을 줬나 봐요. 그거 어쩔 수 없지. 그거 해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왜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그 경우에는 조금 그게 연장으로 진실하지 못했다. 연장으로 수당이 너무 많이 진실하지 나가니까. 못한 경우에. 그래서 시간액금도 신청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불편한 점은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뭐 옷 갈아입고 잠깐 쉬다가 가던 근로자들이 그렇지. 이 시간에 신청서 내야지만 인정을 합니다라고 했더니 바로바로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시간에는 저기 맞아. 그러니까 시간의 근무가 상당히 줄더라. 그렇죠. 뭐 사후적으로도 뭐 승인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굳이 뭐 그때 또 언제 내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 결국에는 뭐 할 때마다 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어떻게 했다는 거 하면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보면은 전자장치가 이 근로시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조적인 것들도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고 오히려 지금 클래식하게 출근했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고 정말 그 근무시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로가 있을 때는 신청서 내고 나왔는지 아니면 사후에 신청서 내서 나온 거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근로시간 뭐 얘기해도 뭐 형님 뭐 오늘 밤 새실 수 있는 거죠. 뭐 근로시간 얘기하면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얘기해주고 뭐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고 지금 이제 오늘의 핵심은 우선 법정 근로시간.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짚어 드릴 텐데요. 그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 오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화두를 또 던져야 될 텐데 이런 거 이게 근로시간 계산도 하고 저희가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다른 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자 근로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유리하게 하게 해준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저는 한 70%는 맞는 것 같아요. 70%, 30%는 왜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만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노동법 배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애매한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해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30%는 뭐냐 하면 이게 뭐 아까 같은 도덕적인 회의, 모럴 해저드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와서 이게 안 좋은 방향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30%는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근로 제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근로자 편에서 하시면 거의 문제가 안 되고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사용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근로자가 내가 사장님이 했던 조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지 않다라면 그렇습니다. 그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건 근로자인데 제기 안 하고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적 조정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한 10만 원 좀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그럼 나도 좀 알아볼게. 맞아요. 저도 근처에 있는 분이 오셨거든요. 오셔갖고 얘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노동부 가기 전에 하시님하고 사장님이 요 정도는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음에 연락이 왔다. 맞아요. 형님 말씀 잘하셨는데 형님 저희는 이제 사실 근로자분들이 우리 노동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회사 자문을 하면 회사 편 만들 거라는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뭐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계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사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해드리는 부분을 통화를 하시든지 뭐 형님은 만나시잖아. 저는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만나셔가지고 오해를 풀어드리는데 저도 이제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설득 이해를 시켜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무조건 노무사라고 해가지고 회사만 유리하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김동사님 얘기하는데 네.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사가 있는 회사의 근로자가 행복하냐, 네. 없는 회사의 근로자가 행복하냐. 네, 맞아요. 뭐가 행복할까요? 저 노무사가 있는데가 저기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노무사가 노무사가 좀 풀어줘야 노무사가 사장이 노무사를 안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맞습니다. 자문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노무사가 없는 데는 사장님이 네. 이 자기 마음대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판단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셔요. 그래서 최소한 노무사가 있는 회사를 다니시는 노동자, 뭐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챙겨주거든요. 그렇죠. 뭐 너무 자문한다고 우리 회사에 너무 했다고 해서 뭐 근로자 쪼다는 뭐 그런 인식은 최소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무조건 유리하게 해주면 좋죠. 근데 네. 저는 아까도 우리 근로시간 했지만은 뭔가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외를 적용시키는 거 이 문제하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형님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주지만 7대 70대 30%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이 30%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굉장히 막 곤란해 하시고 결국에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조건 잘해주시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기준들,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기하는데, 자, 우리 뭐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먼저 근로시간 확정이 중요한 이유, 정리 한번 해보죠. 근로시간 확정이 중요한 이유. 이거는 뭐 노동의 네. 대가,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하고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기본적으로 뭐 일하지 않는 자야 먹지도 말라. 또 모욕을 망하게 되시는 오늘 거 진짜. 예전에 뭐 노동부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무서운 분이셔야 준비만 했어.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어쨌든 네. 연동이 되고 네. 되기 때문에 네. 근로 제공이라는 거 우리 노동법 대원칙이 뭐예요? 맞습니다. 무노동 무노동, 무임금은 임금. 임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건 근로 시간입니다. 네. 노동 시간.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했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근로계약서 구형해야 된다. 그렇죠. 근로계약서 구형할 때 근로시간의 종류가 있었다. 네. 뭐가 있었죠? 뭐 법정 근로 시간, 네. 소정 근로 시간, 약정 근로 시간이 네. 있는데 네. 사실 전 소정 근로 시간은 조금 그 법정 근로 시간 이내일 때는 뭐 의미가 있지만 네. 약정 근로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네. 개인적인 사견이었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정, 그 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과 약정 근로 시간이 포함되지만은 어쨌든 약정 근로 시간을 표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 해주실 거죠? 또 그렇죠. 약정 근로 시간을 사장님하고 네. 근로자하고 네. 어떻게 약속했느냐 근로 그렇죠. 시간을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하셔서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약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 좀 이해하게끔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세 번째 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은 딱 정확하게 이제 형님 근로 시간의 계산 이제 기본과 포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법정 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정 근로 시간을 어떻게 네. 산출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나누기 7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좀 계산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7 곱하기 365 네. 나누기 12에 대한 공식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근로시간 40시간 이내에는 기본급 40시간까지는 40시간 넘는 거는 뭐 연장 근로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정도만 해도 포괄임금의 입문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네.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형님이 그 중요한 저는 이제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정보를 오픈해 버리셨어요. 그 노동부에서 나온 이게 뭐라고요? 뭐 지침 이름이 소정 근로시간 산정 지침. 예, 구글링 하시면 왜냐하면 이 용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산정 지침 그게 예전에 나온 거라지만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오래됐죠. 오래된 거지만은 아까 우리 천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기본적인 틀은 기조는 이제 기초는 잡으실 수 있다. 나누기 7 곱하기 3 네. 나온 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장시간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포부 또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해보니까 어떻다? 생각보다 네. 조금 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각본을 좀 짤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뭐 김홍사랑 저랑 네. 카테고리만 짰죠. 그냥 근로시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네. 그래서 조금 중구난방일 수도 있지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저는 네. 뭐
여러분들께 강조. 알려드릴 네. 수 있어 좋았고 네. 또 김노무사님은 총유급 인정시간이라는 용어 네.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쉬운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하지 않는 시간인데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하려고 네. 노력했던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세요.